아니, 9월 7일 대출 규제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담을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말 틀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꼭 영상으로 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10년 동안 대출 규제가 2번 정도 있었는데 18년 9월 13일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다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투자를 잠깐 멈췄었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다시 하락해서 상승장으로 딱 바뀌었었고, 다음으로는 20년도 20년 6월 17일 에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해서는 다 금지가 됐었는데 이때도 대출 규제가 있고 하락하는가 싶더니 4개월 뒤에는 다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또 큰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이런저런 아이디어, 방향 같은 거를 한번 제시해 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네, 9월 7일 규제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이 불가, 이 부분이 컸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서 미리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표에는 없지만 크게 가계자금 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가계자금 대출은 LTV도 보고 6억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6억까지만 대출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가계자금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은 LTV가 없습니다. 근데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그냥 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큰 사업자 대출 안에 매매업, 임대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매업, 임대업 이외의 사업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활용하고 있고, 이게 모든 은행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매로 낙찰 받자마자 사업자 대출이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3개월 뒤면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잔금을 또 어떻게 낼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당연히 거부감이 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잔금 대출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금리는 좀 비쌉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P2P 대출이라고 많이 언급하시는데 짧게 설명을 하면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차주랑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서로 연결해서 대출을 진행시키게 되는 건데요. 근데 P2P 회사는 금감원 소속이라서 저희가 이제 대출 받을 때 신용평가를 하죠. 신용조회를 하면 이 기록이 항상 남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 고금리로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물건이 우량하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고 싶지만 좀 찝찝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P2P 대출을 많이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러워서 정말 쓰시면 안 되지만 전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모든 거를 좀 핸들링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업을 사용하실 때도 네이버에 정식 등록 업체를 꼭 조회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금감원 대부업이 있고 지자체 대부업이 있는데, 지자체 대부업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신용 조회했을 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P2P랑 대부업을 설명드렸지만 이건 정말 전문 투자자분들만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문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은 위의 방법은 너무 위험하니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사용하실 때는 2번, 3번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대안으로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야죠. 표를 한번 제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감이 없으니까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대출이 되니까 2억 5천에 낙찰을 받고 한 2억 원 선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임차보증금을 2천만 원 받으면 거의 투자금이 들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월세 흐름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대출이 좀 쉽지 않았던 이런 지분 물건 같은 게 있잖아요. 지분 물건 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60%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2,800인데 저는 이제 1,500만 원 낙찰을 받았고, 이거를 쉽게 팔리냐 이런 얘기 많으신데 저는 대출 안 받고 1,500만 원 잔금을 냈고 40% 소유자분한테 2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낙찰받는 케이스예요. 감정가가 3억이 넘는 아파트를 9천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성모모 씨가 전입을 하고 계신데 전입이 빨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 인수금액을 정확히 안다면 대출 없이 이분이 나가실 때 이 인수금을 돌려드리고 이분이 나가실 때까지는 이분 임차인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갭투자 비슷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낙찰금이랑 임차보증금이랑 합한 금액이 예상 매도가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특수 물건을 좀 적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물건 좀 권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위장인 차인이나 유치권 이런 물건인데 특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옥션원에서 검색했을 때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선순위 임차권 등기, 선순위 가등기 이런 걸 활용해서 특수 물건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제가 뭐 대출 관련해서 P2P 뭐 사업자 대출, 뭐 대부업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큰 수익도 날 수 있지만 크게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규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조금씩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장을 꿋꿋하게 이기시면 나중에 좀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그게 다 과실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